안녕하세요. 저는 3대에 걸쳐 독립운동한 가문의 후손이며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님의 아들 김흥태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어 길이 보전하세. 오희옥 지사님께서는 1926년 만주 길림성 앵목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38년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서 항일예술 활동이라든지 초모 활동이라든지 선전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셨는데 무섭다거나 좀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늘 무섭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국 땅 만주에서 태어나서 중국인 아이들에게 망국노, 나라 잃은 노예라는 서러움과 눌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럴수록 더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기만 했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초모 활동은 일본군 내에 있는 우리 조선인 청년들을 탈출시키는 그 활동으로서 쪽지라든지 편지를 전달하는데 당시에 일본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했을 때 소녀이면서 여성 부분이 제일 유효하겠다. 그래서 그 초모 활동을 하셨는데 일본군의 만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칫 실패하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았기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늘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옥사에 저희 모친이신 오희옥 지사의 족적과 그 활동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 그 족적을 이분들의 말씀과 함께 우리 후손들이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눈 한번 잠깐 떠보세요. 저 앞에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어머니 여기 누구예요? 누구셔요? 어머니셔? 그래요. 어머니 우리 반가운 분들이 오시네요. 반가운 분들이 오셔.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제 아들 태일을 빕니다. 저 지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아시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네, 아유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희옥 지사님 알게 된 것은 한 13년 정도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지사님 만나서 지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 하시고 또 귀국하셔서 이제 이후에 또 활동하시던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좀 지켜보면서 또 저의 책에도 그 지사님의 삶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조력자가 아니라 완전히 주역으로서 같이 활동했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이름 석자라도 기억하는 우리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옥 지사께서 충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중국인 고등학생들과 함께 수영대회를 겨뤘는데 신체 조건이 열악한 중학생의 입장으로서 3위 동상을 수상하셨어요. 그 내용을 중국 신문에서 이튿날 게재했는데 그것을 김구 선생께서 보시고 임시정부의원들 앞에서 크게 칭찬을 하고 기뻐하셨답니다. 삼대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라면서부터 집안에 그 독립운동한 그러한 그 가풍도 있었고 당시 태어난 곳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앵목현에 있었기 때문에 늘 독립운동가들과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겠죠. 나라 없는 서러움을 그때 어린 나이부터 많이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국 방북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만사 제쳐놓고라도 그 필요한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광복 소식을 듣고서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1946년 1월에 준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갔고 상해에서 1,500톤의 큰 기선을 타고 부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인천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무려 소요 시간이 6개월 이상이 걸렸답니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매우 가슴이 벅차고 굉장히 기쁘고 눈물과 한이 이런 부분들이 온통 뒤덮여있죠. 가장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숨어서 태극기를 간직하고 태극기를 보고 태극기를 만졌었는데 이제는 자유스럽게 태극기를 바라보고 펼치고 또 들고 다니면서 소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유스러운 것이 굉장히 감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우리 나이로 만으로 해도 20세고 그 나이면 지금 같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입학할 나이였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명여학교 4학년 편입을 해서 진명여고 36회 졸업생으로서 학업을 하셨고 6.25 전쟁 뒤에 교사 자격증을 따고 고향인 용인 원산면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 만 38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셨죠. 정년퇴직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자들과 또한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과 교류하면서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라든지 흔적들을 많이 알리는 데 노력하셨고 여성들의 권익 신장 및 인권의 신장에 대해서 또 앞장서는 그러한 그 활동들도 많이 하셨어요. 병상이 계시지만 독립운동과 나라사랑 정신을 표할 수 있는 것, 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전달해 있었죠. 찾아오는 많은 국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나라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글로써 표현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활동을 해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6년에) 김구 선생의 암살 지령을 받고 오광선 장군께서 북경에 잠입하여 활동 중에 밀정의 밀고로 일경에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3년간을 복역하셨는데 가족이 어려움을 이제 겪었었고 그러한 사안을 김구 선생께서는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죠. 오희옥 지사님의 호인 월호, 호수에 비친 달 월호도 지어주시고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래서 하루는 붓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 팔꿈치를 붙이고 쓰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친께 붓글씨 쓸 때는 팔꿈치를 들고 써야 된다 하고 붓글씨 쓰는 이제 그 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붓글씨를 많이 잘 쓰신다는 주변의 평을 들을 정도로 서예 대회도 나가셔서 뭐 입상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상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비단 서예뿐만 아니라 이제 서예로 쓰는 그런 그림도 좀 그리시고 이렇게 좀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옥되신 분들은 현재 여기 비치되어 있는 분들의 몇 배 분들이 수감되셨고 온갖 형벌을 받으셨던 그 당시의 참혹상이라는 거는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겠죠. 네, 혈담은 형무소는 저희 외증조부이신 오인수 의병장께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용인, 안성, 죽산, 여주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정미 7적의 주범인 송병준의 아들 송종원의 밀고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8년형을 언도받고 6년간을 복역하셨죠. 아들인 오광선 장군은 조국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스스로 졸업하셨고 이어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시키는 교관으로서 활동을 하셨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쟁 또한 대전자령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외할머니 정연숙 지사께서는 10대 초반에 의병 집안에 시집을 와서 그분의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주의 독립군 어머니라고 표현을 붙일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두 딸을 광복군의 전신인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두 자녀를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한 것은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졸리셔가지고 식사하시다가 졸리셔가지고 이제 좀 잠 좀 깨셔야지. 응? 천천히 깨셔야지. 어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 저 한번 봐봐. 여기 손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어머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대답. 어머니 오랫동안 잠 주무시고 눈 감고 계시니까 어머니가 눈뜨시도 어떨 때는 힘드신 거야. 그렇죠? 더 힘내시고 해야지. 이제 아이고 하품도 좀 하시고 잠 좀 깨셔야 돼. 아직 잠 안 깨셨어. 지금 이제 주무시다 나오셔서 우리 꼬마 보니까 이쁘죠? 예전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어렵고 어리고 귀여웠었지. 어머니가 38년, 39년 동안 우리 교직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그럴 때 아주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라고 학교 다니시고 집에 오시고 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가셨다가 저녁에 늦게 오시고 방학 때는 또 연수 받으시러 많이 다니시고 해서 늘 어머니에 대한 자리가 그리웠고 많이 또 아쉬웠었죠.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또 같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캐롤도 같이 듣고 그 시간에 1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죠.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나라와 조국에 대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또 헌신, 그 희생 정신은 특히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를 지키고 보호함은 그 어떤 미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